여러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아마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신장내과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이 거품 문제로 늦게 병원에 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물 좀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뒤늦게 심각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62세 남성 환자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석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더니 사라지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변 거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거품이 지속되는 분들 중 무려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소변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거품이 생기긴 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소변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볼 때는 일시적으로 큰 거품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품은 금세 사라집니다. 문제는 작고 끈적한 거품들이 변기 물을 내려도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게 사흘 이상 이어진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2019년 겨울에 만난 58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따님이 억지로 모시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5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상은 0.15g도 안 됩니다. 게다가 신장 크기가 이미 30% 줄어든 상태였어요. 신장이 줄어든다는 건 되돌리기 힘든 손상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거품만 보고도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품은 신장의 구조 신호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울리는 연기 감지기처럼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 경고음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발목이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이어서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해지고 더 진행되면 노폐물이 몸 전체에 쌓여 구역질, 식욕부진,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2017년 봄에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긴다 정도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절반, 정확히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6개월 뒤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전신이 붓고 폐에 물이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가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 거품의 크기를 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하게 겹겹이 쌓여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을 보면서 초기에 발견하면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 하시지만 여름철 흔히 드시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해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69세 할머니 환자분은 석 달 동안 매일 수박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살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그냥 과육만 드시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껍질에 시트룰린이 2배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까지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때 드셔야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수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몇 가지 과일을 함께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약물 찌꺼기나 중금속 같은 걸 잘 배출해 주죠.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께 수박과 함께 매일 사과 하나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20%나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신장 안쪽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고 소변길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만 드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체리는 밤에 드시면 더 좋아요.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수박 주스, 오전 간식으로 사과 하나,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 저녁에는 체리를 몇 개.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이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이 20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혈당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아서 배출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하는 장기입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신장도 계속 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반 컵씩 나누어 드세요.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1리터 800ml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 마시는 습관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소금 줄이기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확 줄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어지럽거나 탈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걸 권합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 먹던 양의 80%,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무리 없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 계란,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48g 정도가 적당한 거죠. 계란 2개,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3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운동과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살 빼려고 하는 거고 잠은 피곤할 때만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에는 운동과 수면이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장은 피를 거르는 기관이라 혈류량이 늘어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4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매일 30분씩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뒤 석 달 만에 신장 기능이 30%나 개선됐습니다. 처음엔 5분도 걷기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결국 성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수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신장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간에 자꾸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면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도 꺼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신장 질환이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실제로 67세 김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는데도 남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정상의 50배 이상 나오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혈압은 180에 12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분께 제가 수박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지나면서 소변 거품이 줄기 시작했고 2달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65%까지 회복됐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요. 이런 변화를 만든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 변화였습니다. 수박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 성분, 사과의 펙틴,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체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자연의 성분들이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를 300ml 정도 드세요. 껍질까지 갈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오전 간식으로 사과 1개. 셋째, 점심 이후에는 크랜베리 주스 1잔. 넷째, 저녁에는 체리 10개 정도. 이렇게 하루에 분산해서 드시면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체중 1kg당 30ml가 적정량입니다. 60kg 체중이면 하루 1리터 800ml 정도입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염분은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첫 주에는 평소의 80%,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점 줄여가세요. 단백질도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합니다. 60kg이면 48g 정도죠. 계란 2개,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로 매일 30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수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신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